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금성출판사 국어 3단원 이제 의문의 변동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발음의 기간의 단면도 그리고 자음체계표를 통해서 우리의 발음이 어디서 나며 어디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부분을 보자면,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부분은 주로 자음체계표의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의 비교와 대조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은 파열음이고 어떤 것은 파차라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두 입술에서 방해를 받고 어떤 것은 윗 잇몸에서 방해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고난이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음체계표는 꼭 암기해 주시고 서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를 비교하고 서로를 차이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자음체계표를 좀 복습해 보자면,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요. 옛날에 받아가자, 서에서 만나 열 이라고 외우기도 했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외우기가 싫다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순서대로 비읍, 디귿, 기읍, 받아가자, 그리고 서해에서 만나 요, 이렇게 선생님은 외웠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패턴으로 공부하면 돼요. 달달 외워도 되고,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방법으로 이 자음체계를 외워야 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읍에다가 하나 비읍을 더 더해보는 거죠. 쌍비읍, 또 비읍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기법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응용해서 덧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쌍디귿, 그리고 이응에다가 하나 더 긋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시옷도 쌍시옷, 그리고 시읒, 지읒도 쌍지읒, 그리고 치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음체계에서 시험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특이하게 모음체계가 안 나와 있어요. 모음체계가 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할게요. 이거는 자음체계표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후설 모음을 먼저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의어와 우어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씩만 추가한다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넘어와서 이, 어에, 그리고 아에, 그리고 우, 오 하는데, 보세요. 의가 서었어. 일어서서 이가 됐고요. 어에 하나를 덧붙이면 되고요. 아에 하나를 덧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덧붙이면 될까요? 이렇게 덧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에 뭘 덧붙일 수 있죠? 위, 오에 왜, 이렇게 덧붙이면 되겠죠. 즉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의어와 우어만 외우고, 의어가 평순이라는 거, 이건 당연히 순서만 외우면 돼요. 평순 다음에 원순이 나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후설이니까 뒤에다 썼으니까 후설이죠. 디후자니까. 이건 전설이겠죠. 그리고 평순이고 원순이겠죠. 그럼 여러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평순은 뭐냐면 입술이 평평해지는 거죠. 입술 그쵸? 평순. 원순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 모음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대로 의어와 우어를 외우고 하나씩만 덧붙이는 플러스의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 모음체계표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진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의문의 변동 부분을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저번 시간에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특별히 한번 볼게요. 교체 이런 거 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응, 니은, 미음은 비음입니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비음화에 대해서 비음화가 뭔지를 알면 되겠네요. 밑줄 친 단어들의 실제 발음을 적어보고 의문이 어떻게 교체되는지 보자. 이게 교체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죠. 그냥 비음화는 교체다 라고 공부해 놓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반물 해봅시다. 반물. 변화점을 찾는다 그러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문법의 기본 노하우는 변화점, 변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변화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여기서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얘만 비읍이 미음이 됐죠. 요거 비읍이 미음이 됐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준 방법 교체인지 첨가인지 축약인지 탈락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체는 A에서 B가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A에서 B가 되는 거고 A가 없어지는 것을 탈락이라고 했고요. 또 2개였는데 1개가 되는 것도 탈락이겠죠. 또 축약은 뭐예요? 이건 좀 특이하다 그랬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A와 B가 만났는데 A, B가 아니라 new one이 되는 C가 나타난다. 이게 축약이라고 그랬죠. 합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첨가는 뭘까요? 당연히 없던 게 생기던지 아니면 하나였는데 2개가 되든지 이것이 첨가, 더해진다 라는 거겠죠. 그럼 봐보세요. 하나죠. A, B가 미음이 되는 이때 하나가 되는데 다른 게 되죠. 그럼 뭐라 그랬죠? 다른 걸로 교체됐다라고 해서 의문의 교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교체인데 비읍이 미음이라는 비음 때문에 미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체 중에 무엇일까요? 찍어도 비음하겠죠. 결과를 모르니까 결과물이 비음이잖아요. 찍어도 다른 게 나오는 건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교체인지 첨가인지 축약인지 탈락인지를 보고 보기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교체가 아닌 것들을 지워가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잡는다. 여러분, 맞다. 여러분들 중에 또 이거 잊어버린 사람 있을까봐 얘기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데 의문의 변동은요. 나중에 나올 표준 맞춤법이나 표준어나 이런 것처럼 표기가 아니고요. 글씨 쓰는 게 아니고요. 발음 문제입니다. 발음 문제예요. 발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써 있는 것만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잡는다를 어떻게 읽죠? 잡는다인데 변화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비읍이었는데 미음이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 일단. 근데 A가 B가 되는 거니까 일단 교체인데 뭐가 됐어요? 미음이라는 비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음화예요. 즉, 여러분들 기본이 뭐냐면 강한 녀석 때문에 변합니다. 강한 녀석, 주로 모음 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비음도 강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닫는다 할 때 닫는다 발음해보세요. 그러니까 쓰는 거 생각하니까 닫는다 해보세요.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닫는다가 되잖아요. 지금 변화점을 찾아보면 뭐예요? 디귿이 니은이 됐잖아요. 디귿이 니은 앞에서 니은이 됐잖아요. 이 니은도 뭐예요? 우리 자음체계표를 보면 자음체계표를 여기 보면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잖아요. 이게 비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거는 굳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알게 해줄게요. 닫는다 한번 볼게요. 닫는다가 단으로 변했잖아요. 요게 보세요. 이 디귿이 어디 있죠? 디귿 여기 있죠? 근데 니은으로 변했잖아요. 니은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보이나요? 여러분 디귿이 니은으로만 변해요. 비음하여도 어떤 규칙을 지키냐면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규칙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으로만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반물도 해보세요. 반물도 아까 받침이 비읍이었는데 미음이 됐죠. 위치가 어때요? 조음위치가 같죠. 이런 걸 깨달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자음체계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국물. 그냥 발음이에요.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표기로 풀면 안 돼요. 국물. 해봐요. 국물. 기역이 이응이 됐죠. 기역이 이응이 된 A가 B가 되는 건 무조건 교체고요. 이 미음이라는 비읍 때문인 건 비음 때문인 건 아는데 더 중요한 건 결과물이 뭐예요? 이응이라는 비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면 비음화의 개념을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 사례들을 볼 때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여기 중요합니다.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미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비음 앞에서 얘네가 강하니까 비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된다. 이응, 니은, 미음이 뭡니까? 비음이죠. 비음이 되는 현상, 비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음이 아닌 소리가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소리가 비음이 아니었던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되는 현상. 계속 비음 나오는데 이런 비음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 기초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분들 2번 한번 볼게요. 2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2번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나오는지 알겠는데 꼭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뭐냐? 이거다. 닦는다.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 입에서는 바로 닦는다가 써줘야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닦는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바로 써볼게요. 한번. 닦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닦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냥 바보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노하우. 쌍기역은 기역이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쌍기역은 단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역 플러스 기역이
이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기역이 두 개였는데 이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됐다. 이런 거면 말도 안 되게 탈락이 생각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쌍기역은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니다. 쌍기역 자체로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이제 헷갈리는 걸 첫 번째로 막을 수 있겠죠. 먼저 쌍기역이 이응이 됐으니까 교체잖아요. 그렇죠? 교체에다가 이응이 뭐냐? 비음이잖아요. 비음화는 맞아요. 교체 비음화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시험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뭐가 있을까? 닦는다 하면 이 중간에 닦는다가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 증명해내는 방법은 쉽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닦는다가 쌍기역이 기역이 됐다. 요거를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는 겁니다. 쌍기역이 기역이 됐다. 그럼 이게 탈락일까요? 여기서 아까 기본이 이게 단자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탈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탈락이 아니다. 왜냐? 쌍기역이 기역이 된 거니까 교체다. 요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체가 무슨 교체냐? 기역이 되는 교체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시험지 잘 나와요. 요건데 요것도 한마디로 교체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방법을 얘기해주면 끝소리 규칙이다라는 거 보니까 이것은 받침과 관련된 거다. 받침과 관련된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받침과 관련된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받침과 관련된 교체는 끝소리 규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암기하면 더 좋지만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중에 시옷만 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중에 얘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받침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이 오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돼요? 받침에는, 그러니까 발음에서요. 이거를 자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발음이 얘기해요.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운로는 발음이에요. 발음에서 신기하게 쌍기역이 기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꽃 해보세요. 꽃 여러분 어떻게 발음 되나요? 꽃 디귿이죠. 치읓이 디귿이 되는 현상 보세요. 치읓이 여기 있나요? 없죠?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여기 한번. 그러면 꽃만 가져가라 라는 말이 있다. 여기 한번 발음해보세요. 꽃만. 이렇게 되죠? 그럼 봐보세요. 일단은 바보처럼 한번 해볼게요. 치읓이 니은이 됐으니까 일단은 교체고요. 니은은 비음이니까 비음하겠죠.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힌트를 줍니다. 왜냐면 답을 하나만 쓰라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팁으로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꽃만 하면 치읓이 받침으로 올 수 없죠. 발음에서는. 그러니까 치읓이 뭘로 바뀌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꽃만이 됐다가 꽃만이 된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럼 요 디귿이 되는 현상, 치읓이 디귿이 되는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네가 강한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받침으로 올 때 대표되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로 변해요. 한번 볼까요? 볼게요. 여기 다시. 여러분, 덮는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잡으세요. 덮는다 한번 보면, 여러분, 덮는다는 피읍이잖아요. 피읍이 비읍이 되는 현상이 음끝인데, 기본이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조음이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특별한 경우가 이제, 지읒 같은 게 있는데, 지읒 같은 게 있는데, 지읒 같은 것도, 비슷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요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같은 조음 위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옷이, 옵이 될까요? 옷이 될까요? 이건 아니죠. 시읒이 디귿이 되는데, 보세요. 시읒이 디귿이 되잖아요. 같은 조음 위치로 변한다는 게 변화의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덮는다도 피읍인데 비읍이 됐어요. 이게 음끝인데 같은 조음 위치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리고 이 비읍이 뒤에 있는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덤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미음이 되는 비음하죠. 이렇게 3번 바뀐다는 걸 아냐. 요거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기역이 됐다가 이응이 되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하우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권역인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발음이 다음과 같았다. 대놓고 이제 발음을 얘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공권역이래요. 기본은. 그럼 여기서 변화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공권역이 됐대요. 그럼 변화점, 달라지는 부분이 어딘가요? 여긴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기역이 쌍기역이 됐고요. 먼저 기역이 쌍기역이 됐어요. 리을이 니은이 됐어요. 리을이 니은이 됐어요. 여기서 아는 거 한번 볼까요? 기역이 쌍기역이 됐다. 이것도 일단 교체죠. 그렇죠? 리을이 니은 된 것도 교체죠. 자꾸 요거를 첨가로 생각하면, 여러분, 요거 첨가 생각하면 자꾸 시험 문제 틀리는 거예요. 둘 다 교체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에 나타나는 의문연속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 교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건 알겠어요. 리을이 니은 되는 건 니은이 비음이라는 기초상식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비음하라고 일단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 공권력. 그럼 여보세요. 이 쌍기역이 뭐죠? 자음체계에서 쌍기역이 된소리죠. 그럼 이걸 나중에 된소리 되기라고 한다. 근데 이 된소리 되기도 어차피 뭐다? 교체다. 된소리 되는 교체, 된소리가 되는 교체, 비음이 되는 교체, 비음화, 된소리가 되는 교체, 된소리 되기.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공권영만인데 이게 공권영만이에요. 요거 보면 하나가 더 있죠. 변화점이 어디 하나가 더 있죠? 딴 건 다 똑같은데 여기 기역이 또 이응이 되죠. 기역이 이응이 돼요. 이응이 뭐죠? 이것도 비음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교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네. 지금 시험 문제를 틀리기가 힘든 게 뭐냐면 다 교체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 보기에서 5개 중에 다 교체가 아닌 거는 다 지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좀 특이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비음화는 좀 특이한 비음화라고 해요. 어떤 비음화라고 하냐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자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결합하면서도 리을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몰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어에 니은 리을이 결합할 때 보통 리을 리을이 되는데 요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리을이 니은 되는 건 이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가 뭔지 한번 정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3번에다가 여러분들 미리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리을의 비음하다라고 적어 놓고 그러면 리을의 비음하가 뭐냐? 리을의 비음하는 이런 거예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현상은 여기에서만 기억하세요. 한자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는 특이한 경우다라고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한자나 외래어에서만 된다. 공권력도 여기 사전을 보면 한자죠. 한자니까 가능한 거죠. 임진란도 한자죠. 그래서 이걸 리을의 비음하다라고 해서 그냥 비음화와 차별을 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음화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바보처럼 얘기하면 교체만 알아도 여러분들 보기들 지워지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점, 차이점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비음화와 비음화 사이에 나타나는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특이한 경우를 봤어요. 여기까지는 다 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즉 이게 뭔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받침을 생각하면 돼요. 받침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7개밖에 없다. 요거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음이요. 시옷, 날려버려. 이렇게 7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후행, 이거는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온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오는 경우. 그리고 모음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오는 경우. 요거 실질 형태소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실질 형태소는 뭐냐면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살아있는 형태소입니다. 즉 예를 들면 꽃에 꽃 위 이런 것들 실질 형태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살아있죠. 근데 이건 봐요. 의미가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죠. 꽃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꽃애가 돼서 꽃애가 되는 게 아니라 꽃애는 이게 실질이 아니니까 꽃에 사람의 얼굴을 꽃에 비유했다. 꽃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연음화라고 합니다. 연음화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것은 꽃 위라는 업이라는 의미가 살아있죠. 이 의미가 살아있는 것을 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 위가 되고 치읓이 디귿으로 되는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교체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말들을 꼭 검색하는 겁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여 자기 스스로 정리해요. 후행을 모를 수 있잖아요. 형태소가 뭔지 모르면 형태소도 검색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런 것들로. 알았죠? 된소리 대기.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게 가고 있네요. 된소리 대기.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된소리만 알면 돼요. 자음체계 외웠으면 되는 거죠.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에요. 어렵지 않죠? 된소리가 되는 현상인데 교체해야 돼요. 교체인 된소리가 되는 현상. 끝! 예사소리. 그러니까 된소리가 아닌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이 된소리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되는 현상. 즉,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교체, 끝이죠. 받침, 비읍, 디귿, 기읍 소리 뒤에서 예사소리가 되는 덮개, 돛대, 역시, 이렇게. 용언의 어간. 요런 것들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다. 이거 정리해 줄게요. 관형사형어입니다. 이거 한자어다. 한자는 아니까. 일단 용언의 어간. 어간은 뭐냐? 안 변하는 부분입니다. 용언 나중에 배우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즉 신다, 신고, 신어서처럼 만약에 신다라는 용언인데 요거는 안 변하죠. 얘가 용언이에요. 용언의 어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미가 되는 거죠. 미는 꼬리미니까 꼬리에 있으니까 뒤에 와야죠. 뒤에. 그렇지? 어간은 근본, 즉 뿌리가 되는 녀석, 즉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다, 감고, 감아서에서의 감이 어간인 거죠. 그렇죠? 관형사형이 을 뒤에서 요거는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죠. 을 뒤에서 된소리가 된다. 먹을 것 띄어쓰기가 됐으니까 사실 요거는 사실 시험 문제가 좀 나올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띄어쓰기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이렇게 할 사람 이런 것들은 을 뒤에서 띄어쓰기 다음에 된소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띄어쓰기 기억하세요. 띄어쓰기 다음에 됩니다. 띄어쓰기죠. 왜 관형사형이니까요. 한자는 아니까, 그쵸? 갈등. 근데 이게 한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해줘요. 걸작, 불소, 이런 것들 다 한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이거. 것으로 시험 문제를 낼게요. 여기서 뭐가 될까요? 것. 그쵸?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변화점을 찾아보면 얘 그대로 있고 얘도 그대로 있고 얘네들 그대로 있네. 그럼 보세요. 먼저 기역이 뒤로 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역이 쌍기역이 됐고요. 세 번째 시옷이 디귿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기역이 뒤로 갔어요. 이거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치만 바꾼 거니까?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 말해줄 거예요. 일단 기획이 쌍기역이 됐다. 교체인 건 알겠죠? 그렇죠? 시옷이 디귿이 됐다. 교체인 거 알겠죠? 그럼 교체 중에 쌍기역이 됐다. 이게 된소리죠. 된소리가 된 거면, 된소리가 되기. 그리고 시옷이 디귿이 됐어. 근데 이게 받침 문제야.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근데 이게 뭐냐? 요것은 뒤에 모음이 올 때 받침이 두 번째 소리의 첫음으로 가는 연음, 이어읽기라는 연음화라고 하는데 이 연음화는 사실 음음 변동이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음음 변동이 아니다. 즉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음 변동이 아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교체예요. 사실 우리 교과서에 여기까지가 교체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구개음화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구개음화 같은 거를 안 하면 안 돼서 우리가 학습지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구개음화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체라는 걸 말했으니까 일단 교체가 아닌지 보면 돼요.
굿 2예요. 보세요. 굿 2. 근데 굿 2가 굿 G가 됐어요. 보세요. 얘 그대로고 얘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디귿이 지읒이 된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딱 그냥 대놓고 그냥 바보같이 물어볼게요. 선생님, 이거 이응 아니에요? 이응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디귿과 이응이 지읒이 된 거면 축약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뭐 바보같이 탈락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받침이 아닌 이응은 공이응입니다. 즉 음가가 없어요. 즉 자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음가가 없다. 공이응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발음해보세요. 이거 여기 이응이 없어요. 이응이 없어도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라고 발음하죠. 즉 여기에 있는 이응은 그냥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한 공이응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 디귿이 지읒이 돼서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지읒이 구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개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하는 의미로 구개음화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